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층간소음 뿌리 뽑겠다. 국토부의 선언, 시장을 또 건드리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층간소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요 그림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층고 높이, 그리고 천정고, 그리고 바닥 두께, 이것들이 서로 그 연관돼서 움직이는데, 우선 층고 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공간의 그 바닥에서 위층의 바닥까지의 높이, 그것을 층고 높이라고 합니다. 이 층고 높이 기준은 240cm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고는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그 높이인데 220cm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두께는 21cm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한 260c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장까지의 그 높이, 천정고가 220cm라면 그 위에 그 바닥 두께에다가 천장 보시면 천장은 좀 그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천장에 등, 조명등 설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천장 아래에 나무로 이렇게 합판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판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그 높이까지 포함해서 총 40cm 정도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층고 높이라는 어떤 제약 속에서 그 바닥 두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정고하고 바닥 두께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층고 높이가 한 260cm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천정고를 230cm 이렇게 정하고 나면은 지금 위에 나머지 공간이 30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닥 두께가 21cm 정도 타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을 확보를 하면은 층간소음은 약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층고 높이가 260c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닥 두께를 증가시키면 그만큼 천정고가 낮아져서 답답한 느낌도 들고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요것이 그 층간소음 문제의 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1번 아파트 층간소음 딜레마. 층고를 키우면 전체 높이죠. 전체 높이를 키우면 공사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자, 요것은 단순히 그 콘크리트 타설량이 늘어나는 그 수준에 그치지 않고 그만큼 그 무게만큼의 철근, 보강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공사비 그 폭증을 일으키는 요소가 층고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층을 지을 수 있는 예산으로 27층밖에 못 짓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대폭 감소합니다. 경제성이 대폭 나빠집니다. 그래서 층고는 어느 정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닥 두께를 키우면 개방감이 죽어버리고 그렇다고 개방감을 위해 천정고를 키우면 그러면 또 층간소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 바닥 두께를 두껍게 타설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층간소음 문제는 공사비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 문제다. 층간소음 문제는 돈 문제다. 돈을 좀 많이 들이면 층간소음 문제가 대폭 개선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대폭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건설신문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뿌리 뽑겠다. 이렇게 선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그 꼭지가 기건축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인데, 자, 요것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시공 위해서 융자 지원을 하겠다. 큰 거 아니죠. 300만원 융자 지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둘째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관리비만 늘어나겠죠. 그리고 셋째, 층간소음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해 그 사례를 널리 알린다. 알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다른 어떤 신축공사에 그러한 어떤 공법이라든가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어차피 돈 문제니까. 자,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꼭지가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인데, 이 부분은 첫째로 사후 확인 결과를 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그런 어떤 조항,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돈이 걸려야지 정확한 어떤 굉장히 경쟁을 유도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겠지만, 돈이 걸려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공사 단계의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 자, 이것도 검측이 좀 까다로워지겠죠. 자, 그뿐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넷째부터 보면은 사후 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한다. 자, 몇 개 현장이 골치 아프겠죠. 자, 큰 것들은 없는데 제대로 된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셋째,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한다. 자, 인센티브는 돈이죠, 돈. 돈으로 이렇게 규정을 정하면 알아서 따라가겠죠. 자, 이게 건전한, 건강한 그러한 대응 방법이라고 봅니다. 보면은 바닥 두께 210mm, 자, 21cm 이상 확보할 경우 공사비를 분양가 가산 허용해서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높이 제한은 어차피 그 천정고 문제 때문에 큰 실효는 없습니다. 어차피 경제성에 걸린 경제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로 완화를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4일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 기준에서 1, 2등급을 인증받은 바닥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 가산한다. 자, 분양가에 반영해 준다. 굉장히 괜찮은 어떤 방향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그 반영하는 금액 정도가 시원치 않으면 업체들이 안 따라갈 것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 공사비 증액을 시켜준다면, 그러니까 분양가에 확실하게 반영을 해준다면 아마 업체들이 서로 다투듯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자, 요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인센티브,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잘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꼭지가 층간소음 저감 우수 요인의 발굴 적용인데, 첫째가 층간소음 저감 우수 요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이고, 둘째가 우수 기술을 선도 적용한다인데, 자, 첫 번째 내용에 문제가 되는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라멘 구조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R&D를 추진하고, 바닥 두께, 층고 등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석하는 연구 영역도 추진한다. 자, 연구 영역 추진 괜찮습니다. 그리고 향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라멘 구조를 확산하고자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바닥 두께, 층고 기준 또한 현행보다 강화해
개선 효과가 입증되느냐에 따라 최소 기준 바닥 두께 21cm, 층고 240cm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무리하게 그 층간소음 개선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모든 아파트에 똑같이 다 라멘 구조를 적용하고, 그리고 바닥 두께 요것도 기준을 상향시키면 요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우선 그 라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구조는 벽식 구조, 제일 전통적인 방식이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금 벽식 구조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식 구조라고 중앙에 보면 라멘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그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층간소음에 유리한 라멘 구조라는 것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달한 것이 기둥식 구조, 무량판 구조인데, 여기서는 중간에 있는 그 라멘 구조하고 제일 왼쪽의 벽식 구조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벽식 구조는 벽체를 그 기둥하고 같이 타설을 하는 거죠. 내력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힘을 받는 벽. 그래서 벽을 아예 전체적으로 타설을 같이 하는 것인데, 요렇게 시공을 하면은 그 층간소음이 그대로 다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어떤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불리한 구조이고, 반면에 라멘 구조는 기둥만 시공을 하고, 기둥하고 천장에 보만 시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닥 슬라브를 타설하는 방식이라서 층간소음이 기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층간소음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멘 구조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상복합 요런 데 많이 쓰는 공법입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오피스라든가 주상복합이라든가 땅이 좀 좁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을 채택하면은 오히려 유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그 오피스, 주상복합은 이미 라멘 구조로 많이 시공을 했는데, 자, 요 라멘 구조로 시공을 하면은 좀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노후화됐을 때, 벽체에서 막 바람 새고 이럴 때,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재건축을 하지 않고 벽체만 부수고 나서 벽체 부분만 다시 시공하면은 그 프레임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그 유지관리 측면에서 리모델링 측면에서 유리한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2번 벽식 구조, 공사비가 저렴한데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100년 아파트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30년 지나서 재건축 이야기 나오면서 40에서 50년 지나서 재건축을 하는 그러니까 수요자도 이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도 이런 방식으로 건설을 하고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 용적률이 가득 차서 향후에는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는 이러한 벽식 구조가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번 라멘 구조. 일단 공사비가 비싼데 층간소음에 강하고 추가적으로 그 100년 아파트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노후화되면은 벽만 뜯어내고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하기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4번 시장을 건드림. 오늘 설명드릴 핵심 내용이죠. 얼마 전에 그 국토부 장관께서 반지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 반지하 철폐 이런 것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초저가로 지어서 저렴하게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 강제로 라멘 채택하고, 그리고 층간소음을 위해서 층고 기준, 바닥 두께 기준 이런 것을 막 바꾸어 버리면 전반적으로 그 시공비가 올라가서
자, 저렴하게 거주를 원하는 어떤 그런 수요층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2번 보시면 초고가로 지어서 가격과 무관하게 원하는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수요가 있다면, 자, 그런 쪽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좋은 공법으로, 그리고 좋은 어떤 그 사양으로, 좋은 규격으로 층고도 높이고, 그리고 바닥 두께도 증가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시공을 하겠죠. 자, 그래서 시장,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층간소음, 자, 요것을 구호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또다시 시장을 건드리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향후에 그 층간소음을 관리한 그런 아파트가 대량 그 도입되면서 그리고 또 집값 상승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집값을 엄청나게 또 들어올리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발언은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에서 알아서 그 수요자의 그 요구에 맞게 얼마든지 층간소음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자,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야지 또 향후에 미래에 또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때, 자, 이런 어떤 요소가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것은 좀 강제할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